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SNS를 통해 이스라엘과 이란의 휴전합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현지 시간 어제 이란이 미국에 보복하겠다며 카타르 미 공군기지에 미사일을 발사한 지 정확히 5시간 만이자 미국이 포르도 등 이란 핵시설 3곳을 폭격한 지 이틀 만입니다. 트럼프는 이스라엘과 이란이 완전하고 전면적인 휴전에 합의했다며 모든 이들에게 축하를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한국 시각으로 오늘 오후 1시부터 이란이 12시간 동안 공격을 멈추고 이어 이스라엘도 그 후 12시간 동안 공격을 중단하는 단계적 휴전 방식을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내일 오후 1시가 되면 전쟁이 공식적으로 끝나게 되는 겁니다. 미국 현지에서는 SNS를 통해 트럼프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방식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란의 핵물질 처리와 핵시설 해제 조건 등 근본적 합의 없이는 반쪽짜리 휴전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JD 벤스 부통령은 이란은 미국의 공습으로 핵 불능 상태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Obliterated the Iranian nuclear program. Now, Iran is incapable of building a nuclear weapon with the equipment they have. 휴전 발표 후 유가는 떨어지고 주가가 오르는 등 경제 지표에는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미국 언론은 이란은 미군 공습으로 체면을 세웠고 이스라엘은 이란의 약화된 군사력을 달성했으며 미국은 이 중재 성과를 확보한 만큼 당분간은 휴전 상태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자신의 중재로 이란과 이스라엘이 휴전하게 됐다고 주장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방송 인터뷰에서 휴전이 얼마나 지속될지를 묻는 질문에 무기한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완전히 종식됐다며 두 나라가 서로를 향해 총을 쏘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SNS에도 재차 글을 올려 휴전 협정이 현재 발효 중이라며 협정을 절대 위반하지 말라고 이스라엘과 이란 양측을 압박했습니다. 같은 날 JD 벤스 미국 부통령도 이제 장기적인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며 미국과 이란 간 핵 협상 재개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And I think that's what the president is really trying to figure out here, is to build a long-term settlement here to where we can have peace in the region.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도 트럼프의 휴전 선언 약 6시간 뒤 휴전안에 동의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네타냐후는 이란의 핵 탄도미사일 제거 목표를 달성했다며 이스라엘의 방어를 지원하고 이란의 핵 위협 제거에 참여한 트럼프 대통령에게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이스라엘 총리실은 휴전 위반 발생 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며 이란을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이란이 카타르 내 미군 기지 공격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카타르 내 서열 1위 셰이크 타민 빈 하마드 알사니 왕에게 전화를 걸어 이스라엘이 휴전에 동의했으니 이란도 휴전에 동의하게 설득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JD 벤스 부통령과 서열 2위인 카타르 총리실이 나서 휴전 관련 세부 조율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요 외신들은 카타르 내에는 미 공군기지 알우데이드가 있고 이란과는 걸프만 해상 천연가스전을 공유하다 보니 양측의 중재국이 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란과 이스라엘의 각 12시간씩 휴전, 24시간 후 종전 마침표가 제대로 찍히는지 여부입니다. 통상 동시에 공격을 멈춰 휴전에 이르는 것이 일반적인 만큼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제시한 12시간씩의 단계적 휴전 방식이 이례적이라고 평가합니다. 다만 물밑에서 휴전 의사를 피력해온 이란과 달리 이스라엘은 끝까지 공격 의사를 밝힌 만큼 전문가들은 우선 이란부터 휴전하는 것이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마지막 시설까지 부수겠다는 그런 의지가 강했기 때문에 그것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휴전에 임하는 이란부터 멈추면 12시간 후에는 이스라엘도 다른 명분 없이 멈출 수밖에 없다라는 걸 갖다가 주지시켜 준 것이죠. 로이터 등 외신들도 단계적 휴전에 대해 순차적으로 긴장을 낮추는 안전장치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카타르 밤하늘에 연이어 폭발이 일어납니다. 미사일 공습에 놀란 시민들은 혼비백산의 건물 바깥으로 빠져나갑니다. 현지 시각 어제 이란이 카타르와 이라크에 있는 미군 기지에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틀 전 미국의 이란 핵시설 기습 공격에 대한 보복입니다. 그런데 이란이 발사한 14발의 미사일 중 13발은 공중에서 요격됐고 사상자도 나오지 않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피해가 적었던 이유는
이란이 미국 측에 공격 계획을 미리 알렸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공격받은 미군 기지의 위성 사진을 살펴보니 공습 나흘 전 이미 기지에서 항공기를 모두 철수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미국과 정면 충돌은 피하고 싶었던 이란이 보복 공격을 실행했다는 체면 치레는 하기 위해 이른바 약속 대련을 펼쳤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의 보복 공습 후 공격 계획을 사전에 알려준 이란에게 감사하다는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주요 외신들은 이란의 군사력이 갈수록 약화되고 있고 트럼프가 정권 교체 가능성까지 거론하자 이란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의 체제 보장을 위해서라도 이란이 사실상 미국에 항복을 선언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란 국영TV는 트럼프의 휴전 발표 약 5시간 뒤에 휴전이 시작됐다고 알렸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깜짝 휴전 발표에도 불구하고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의 충돌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의 휴전 선언에 따라 우리 시각으로 오후 1시경 이란 측의 휴전이 먼저 발효됐지만 발효 15분 만에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스라엘은 이후에도 이란이 이스라엘 남부 텔아비브와 베에르셰바 등을 향해 6차례 미사일을 발사했고 휴전 발효 2시간이 넘어서까지 공습이 이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 공격으로 최소 6명이 사망하고 15명이 다쳤습니다. It's very hard to trust them now. I want peace. I want quiet. I feel very sensitive, very in a big stress still since what happened. 이에 대해 이스라엘은 휴전 약 3시간 뒤 국방장관 명의로 이란이 휴전 합의를 위반했다며 이란을 상대로 고강도 작전을 수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성명이 나온 직후 이란은 미사일 공격을 받았다는 이스라엘의 주장은 거짓이라며 즉각 부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통해 휴전을 위반하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AP통신은 트럼프의 휴전 협정이 발효 3시간도 안 돼 난관에 봉착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아는 기자 외교안보 국제부 김민곤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방금 들어온 소식부터 좀 살펴보죠. 좀 혼란스러운데요. 지금 좀 갑자기 이스라엘이 이란을 타격하겠다고 선포를 했어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예, 미국, 이스라엘, 이란 이 세 나라 중 미국을 제외한 두 나라 사이엔 아직 앙금이 남아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 분위기를 띄우는 와중에도 이란과 이스라엘은 미사일 공방을 이어왔고 사망자까지 새로 발생을 했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 조금 전 이스라엘이 먼저 나서서 이란 정권이 휴전을 심각하게 위반했기 때문에 강력한 무력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경고를 내놨습니다. 하지만 이란 국영 언론은 휴전 발효 전에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취지로 보도하면서 트럼프의 심기를 거스르진 않으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완벽하게 정리가 되려면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일단 지금 상황으로 보면 이란으로서는 일단 이스라엘이 아닌 미국에는 좀 항복한 걸로 보여요. 네, 맞습니다. 이 미국이 가진 강력한 힘을 무시할 수는 없던 겁니다. 당장 이틀 전에 미국으로부터 당했던 공습이 치명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란 현지 시각 기준으로 22일 새벽이었죠. 이 B-2 전략 폭격기가 은밀히 침투해서 벙커버스터 14발을 투하하고 미군 잠수함들도 수십 발의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만약 이란이 추가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거나 미군 기지를 실제로 기습했다고 가정하면요. 바로 옆 바레인을 주둔지로 하는 미 5함대나 인근 해역에 배치된 항공모함 2척 등의 해군 전력들이 추가로 투입될 위험까지 마주쳐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란이 보복 공습을 미군 기지 하긴 했는데 그게 조금 이상하다, 좀 뜻밖이다 이런 해석이 나오는군요. 예, 맞습니다. 이란이 미군 기지를 공격한 이후의 움직임을 한번 시간 순대로 하나씩 살펴보면 이 두 나라의 공방이 약속 대련이었다는 점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미국 워싱턴을 기준으로 현지 시각 어제 오후 1시에 이란이 카타르에 있는 미 공군 기지로 미사일을 발사합니다. CNN이나 NBC 등 미국 외신에 따르면요. 그 당시엔 이미 트럼프를 포함한 군 수뇌부가 백악관 상황실에 함께 모여서 관련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미 공격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뜻이겠죠. 결국 트럼프도 3시간 뒤에 이란이 공격 계획을 사전 통보했다는 사실을 SNS를 통해 밝혔고 곧이어 평화의 시간이 왔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좀 변수가 될 만한 게 이스라엘 태도 같은데 가끔은 이스라엘이 미국 말도 안 듣고 이란하고 싸우기도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예, 근데 우선 이 순간에는 이스라엘도 트럼프에 대외적으로는 동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트럼프가 이스라엘과 이란은 완전한 휴전을 12시간 동안 진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먼저 선언하니까 아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은 이스라엘이 침략을 중단하면 우리는 대응을 계속할 의사가 없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러자 이스라엘 총리실이 나섰습니다. 이스라엘은 양자 휴전 제안에 동의했다며 트럼프의 감사를 표한다는 입장까지 함께 내놨습니다. 이란뿐 아니라 이스라엘 역시 미국의 성의를 표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어쨌든 지금 미국 말대로라면 이란이 핵 개발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를 이제 핵시설 타격해서 핵 개발 의지를 완전히 없앴다 이건 해석인데 그렇다면 북한은 다음 차례가 되지 않을까 이런 뭐 분석도 나오던데 어떻습니까? 예, 그런 궁금증도 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란과 북한 모두 핵 개발이라는 공통 분모로 엮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사실 이란은 핵무기를 개발 중이었고 이 북한은 이미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이란보다 더 심각한 상황일 겁니다. 예, 그럼에도 미국은 북한에는 오히려 대화에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조셉윤 주한 미국 대사 대리는 오늘 오전 한 세미나에서 트럼프는 북한과의 대화가 재개되길 원할 것이라고 설명을 했고 백악관도 최근 트럼프가 김정은과의 서신 교환에 열려있다는 입장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당장 북한에선 트럼프의 대화 시도에 응답하진 않는 모습이지만 이재명 정부 역시 북한과의 대화를 중시하는 입장이어서 향후 북미 혹은 남북미 대화 가능성도 열려있다는 분석이 함께 나옵니다. 자, 어떻게 될지 좀 봐야겠군요. 아는 기자 김민곤 기자였습니다.